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꽃 농가들이 꽃다발을 만들어 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의제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4번째로 많은 경남의 탄소 중립 준비 상황 짚어봤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섬마을에 쓰레기 수거 운반선이 취역했습니다. 본사 주소지만 창원에 둔 수도권 대형 업체들이 경남의 사업들을 대거 쓸어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꽃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되레 꽃다발을 만들어 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는 이 소식을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들이 제값을 못 받자 밭을 갈아엎기까지 했던 꽃 농가들. 해마다 이맘때면 각급 학교 졸업식으로 대목이지만 2년째 졸업식 특수는 누릴 수 없습니다.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꽃을 잘라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냈는데도 이거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애써 키운 꽃을 썩혀버릴까 전전긍긍하던 차에 좋은 일에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거베라와 리시안셔스 등 알록달록한 꽃이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꽃다발로 탄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35개의 꽃다발은 졸업식이 열리는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로 옮겨집니다. 김해의 화훼농가와 중매인 중심으로 꾸려진 전국화훼상생연합회에서 졸업생들을 위해 꽃다발 나눔 행사를 연 겁니다. 꽃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같이 꽃 소비하기 위해서 어차피 버리는 거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꽃다발을 받은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졸업식도 비대면으로 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꽃다발까지 주셔서 이제 좀 덜 아쉽고 감사해요. 마스크를 쓴 채 비대면 졸업식을 하게 됐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꽃다발 덕분에 정든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의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4번째로 많은 경상남도도 2030년까지 배출량을 60% 줄이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준비 상황과 대응책을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3년 전 이 설비가 설치된 뒤 전체 소비 전기량의 20% 가까이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얻고 있습니다. 또 탄소 발생량을 매년 줄여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등 탄소 감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량, 전기 요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그거 이코르 탄소 배출량 감소라고 생각하면 이처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우리나라도 30년 뒤인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상남도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에 60%까지 줄이기 위해 조만간 민간 협력 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이게 탄소 자체가 배출량과 흡수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시기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4번째로 많은 6,400만 톤 CO2 EQ.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가 14곳으로 전국 2번째로 많은 데다 전통 제조업 비율이 높아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5년까지 석탄을 쓰지 않겠다.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뒤떨어지고. 전문가들은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지난 여름 태풍 때 떠내려온 쓰레기까지 겹치면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섬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선 처음으로 통영에 쓰레기 수거 운반선이 취역해 국립공원 환경보호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남해의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통영 비진도. 그러나 가까이서 본 해안은 전혀 딴판입니다. 폐 스티로폼에다 각종 생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때 떠내려온 쓰레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선을 따라 곳곳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떠내려온 쓰레기를 임시 방편으로 한 곳에 모아두었지만 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쌓이고 있지만 쓰레기 수거선 방문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국립공원 구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거는 따로 모았지만 빚지 못해가지고 소각을 해야 되는 거는 따로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해안 섬마을이 반가운 손님을 맞이합니다. 도내 최초로 통영시가 본격 투입한 쓰레기 수거 운반선 아라호입니다. 87톤급으로 대형 트럭에 수거 장비를 갖춰 적재된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합니다. 무인도에 쌓인 쓰레기는 부속선인 폰툰보트가 도맡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섬마을을 찾아 골칫덩어리 쓰레기 문제를 해소합니다. 통영 아라호 운항으로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통영 청정바다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조 발생된 황토를 필요에 따라 주민들의 생필품도 수송합니다. 통영시는 아라호가 한려해상공원의 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을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으로 겨울비치고는 조금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아침에 영상권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도 경남 전 지역 10도 이상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0도, 진주는 영하 4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안개가 낄 수 있어서 운전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3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삼청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주말에 또 한 번 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시가 발주한 지역 제한 공사에 낙찰된 일부 업체들의 꼼수 이전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를 더 해보니까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업체까지 본사 주소지만 창원에 두고 퇴직 공무원들을 대거 채용해서 경남 지역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건물에 있는 용역 전문 업체입니다. 4년 전 본사를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긴 뒤 최근 3년 동안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만 무려 19건을 따냈습니다. 금액으론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본사에서 진행 중인 용역은 대여섯 건에 불과했습니다. 매수, 소장부, 상하수도, 경상남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인근 시도. 서울에 있다는 지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14층짜리 빌딩에 각종 설계와 건설, 시공 등 7개 본부를 두고 지난해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국내 9위의 엔지니어링 회사였습니다. 창원시에서 수주받은 용역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진행한 겁니다.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교통 영향평가 등 21건의 용역을 따낸 이 업체 역시 사업의 대부분을 경기도에 있는 지사 사무실에서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쳐도 장시간 일만 같은 그분은 다 이거 장시간이 맞는데 저분 때문에 합숙식을 이렇게 치들이. 최근 3년간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을 가장 많이 낙찰받은 업체 10곳 가운데 9곳이 사실상 본사를 서울과 경기도, 부산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찰률이 높았던 배경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한 용역업체는 지방직 4급 퇴직 공무원 5명을 임원으로 채용했고 또 다른 업체는 기술직 퇴직 공무원들을 고용해 입찰에 참여시켰습니다. 위원들이 누가 되는지 아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걸 알려면 아무래도 내부하고 연결이 잘 되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문제는 해당 업체들의 본사 주소지가 창원에 있다 보니 5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상남도 지역 제한 사업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김해와 진주, 사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3년치를 확인해 보니 발주 금액이 큰 용역을 해당 업체들이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실적과 자본금 등이 지역 업체들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입찰 시 1순위로 낙찰될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일감도 수도권 업체에서 착실히 해나가시피 함을 해서 지역업체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일정 수의 장애인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증권사에 취업한 이정은 씨. 증권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사무실과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하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야 거기서 그 월급이 적어야 여기 와가지고 월급이 많아졌어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직원 100명 중 3명을 장애인으로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경남 지역 장애인 고용률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18곳은 평균 5.39%, 공공기관 29곳은 평균 3.57%로 의무고용률 3.4%를 겨우 지켰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1,581곳은 평균 3.01%로 의무고용률 3.1%를 못 지켰습니다. 특히 진주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과 창원 전기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기관 명단에 무려 6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03%, 전기연구원은 1.1%로 법적 기준인 3.4%에 한참 못 미칩니다. 두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 낸 고용부담금은 각각 3억 2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 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류 필기 전형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합격자가 없었고 19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한특별 경쟁 채용을 도입하였으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를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그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서로 다른 일이지만 일은 다르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마저 외면하며 30년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남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 가운데 계류 중인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 갈등 이후 7개월간 도의회 파행을 야기한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안을 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한 처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장도 민주당이 안건을 철회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의 여야 정치인들이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남해 여수 해저 터널 건설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남해군의 해저터널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국토교통부 주요 공무원들을 만나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업무 협의를 맺었습니다. 경상남도가 LG전자 등 4개 기업과 창원시, 하동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3,71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업 유치를 통해 그린 뉴딜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LG전자는 500억 원을 투자해 생활가전 통합시험실을, GMB코리아는 608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센터를 만들기로 하는 등 939명의 신규 고용 창출의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고성군 보건소 안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채 보건소장의 생일 파티가 열려 논란입니다. 경남도와 고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근무 시간에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소 안에서 소장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보건소 측은 5분도 안 돼 자리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도는 정확한 진상 확인을 고성군에 지시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7일 방역 허용 범위를 초과한 인원이 참석한 채 3시간 동안 예배를 진행한 한 교회에 대해 어제부터 29일까지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예배에는 다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A씨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모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가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외국인 거주민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진영읍 보건지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에 생활방역 종합점검 추진단과 24시간 신속 대응반도 투입해 생활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스마트 공장이 지난해까지 2,1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자동차 부품업체 19%, 기계장비 18% 등 주요 업종으로 스마트 공장이 보급돼 당초 목표치인 2,000곳을 넘어 2,123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해운사 어벤스 가스로부터 9만 1,000톤급 초대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2척을 수주하며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약 1,700억 원이며 대우조선은 이 운반선에 하루 최대 7톤 정도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축 발전기를 설치해 오는 2022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운반선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경남 25가구를 포함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 유형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공고일 기준 소득이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와 앱으로 하면 됩니다. 1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